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끝내는 생명과학 10생입니다. 오늘은 4월달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수능과 지난 3월, 4월을 비교를 해보면은 수능 문제랑 3월과 4월 비교했을 때 일단은 3단원에서 수능에선 8문제가 출제되는 반면에 3월과 4월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었고, 이 한 문제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4단원으로, 그래서 4단원이 아닌 5단원으로, 그래서 5단원으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이 3단원의 한 문제가 5단원의 한 문제로 감으로써 이런 변동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마도 6월달 평가원은 다시 똑같은 수능과 비슷한 기조로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항상성의 조절에서 무려 8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충실하게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 총평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3월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좀 더 어렵습니다. 3월 모의고사보다는 좀 더 어렵지만 수능보다는 쉬운 수준이었다. 그리고 신유형은 없으며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의 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킬러 문제가 총 2문제 정도로 보여져요. 그래서 19번은 비분리 돌연변이, 그리고 복대립 가계도. 그래서 작년 수능 17번 가장 어려웠던 문제 변형이었고,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 미정 가계도,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 15번 문제의 변형 문제고, 그 다음에 준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16번, 그래서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작년 6월 평가원 14번의 변형, 그리고 자 18년도 9월 17번의 변형인데, 자, 문제 난이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순서대로. 그래서 사실 예전에 기출됐던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기출문제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15번 자극의 전달, 11번 세포 분열, 그리고 10번 근수축, 이렇게 준킬러 한 4문제 정도로 추릴 수 있고, 나머지 14문제, 14문제는 개념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생명과학의 특성이죠. 그래서 포식자가 많은 지역, 이 소는 큰 뿔을 갖기 때문에 포식자가 많은 지역에 살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얘기가 주로 나온다면은, 환경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온다면은 적응 진화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번. 1번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 자, 물질 대사 문제죠. ATP. 그래서 자, 기억은 아데닌이다. 맞죠? 다시 한번. 자, ATP의 이름이 왜 ATP일까? 왜? 아데노신 더하기 이 T라는 게 트리죠, 트리. 3개.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가 인산.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에서 ATP인데, 이 기억이 아데닌. 맞는 내용이고, 이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해서 아데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데노신 인산기가 3개. 3인산. 그리고 지난 3월에도 나왔듯이 고인산 에너지 결합은 이렇게 2개라는 거 명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과정 1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여기 인산기의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은 이화작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대략 7.3kcal 정도. 그래서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사람의, 동물의 생명 활동에 이용한다라는 거, 생명체의 생명 활동에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 미토콘드리아는 ATP의 합성이 일어나니까 ADP에서 ATP로 바뀌는 과정 2가 일어난다. 항상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자, 3번 핵형 문제. 자, 문제 힌트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같은 종이라는 거. 자, 같은 종. 자, 여기는 없지만 같은 종이라는 거는 종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성별만 보면 되겠죠. 성별만. 그래서 문제 조건. 3개는 1이고 1개는 2다. 자, 성별을 보면은 수컷이 될 것이고, 아니 수컷이 아니라 다 똑같으니까 암컷이 되겠죠. 암컷. 그리고 여기는 Y 염색체, X 염색체 있네요. 수컷. 여기도 Y 염색체가 있으니까 수컷. 자, 수컷이 2마리가 나왔으니까 3개는 1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1, 1, 1, 2가 된다. 자, 그래서 기억, 간은 1의 세포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기억과 니은은 상동이다. 틀렸죠. 염색 분체 관계.
염색 분체 관계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의 감수 분열 중기세포. 자, 이 2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다, 2N 세포죠. 2N은 6에서 감수 1분열 중기세포니까 곱하기 2 해줘야겠죠. 그래서 12. 자, 지난번에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체세포 분열 중기 염색 분체수는 곱하기 2 해주죠. 6 곱하기 2에서 12가 될 것이고, 감수 1분열 중기 염색 분체수는 마찬가지로 6 곱하기 2에서 1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중기 이가 염색체 수는 6 나누기 2에서 3이 될 것이고, 감수 2분열 중기 염색 분체 수는 그대로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화시킨 거. 2N은 A일 때 2A, 2분의 A. 이거 외우면 문제 D9 같은 보기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문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기억 디귿 3번. 자, 그 다음 4번 생태계. 자,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종 다양성 맞고, 그 다음에 자, 문제 이거 주의해야겠죠. 같은 종, 반드시 같은 종이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정 문제로 같은 종이 아닌 여러 종이 나오는 순간 말장난 쳐서, 물론 수능에선 그럴 가능성은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사설이나 그 다음에 뭐 교육중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종, 그래서 무늬가 다양한 거는 유전적 다양성 맞는 내용, 그리고 이거는 생물 다양성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으면. 그래서 정답은 A, B, C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내분비샘 해서, 자, A는 갑상샘과 내하수체.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 과정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티록신의 분비 과정.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TRH를 분비하죠.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를 분비를 하게 되고, 이게 갑상샘을 자극하면은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돼서 간과 근육세포에 작용을 한 다음에 물질대사를 촉진해요. 물질대사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TSH를 분비한다, 뇌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티록신 분비한다, 갑상샘.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자, 호르몬의 조절은 다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죠. 맞는 내용. 그리고 호르몬은 항상 순환계를 통해 이동한다. 항상 맞는 보기.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마찬가지로 5단원 문제네요. 5단원. 그래서 자, 기억은 뭘까요? 지금 개정되면서 이 기억에 대한 내용을 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정의 단어로, 그래서 생물군집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를 반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이거를 작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상호작용.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배웠는데, 더 이상 요즘에는 저는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이렇게 예로만 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은 항상 같은 종으로만 구성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빛의 파장, 비생물적 요인, 해조류, 생물적 요인. 그래서 비생물적, 생물적, 니은이네요.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지렁이,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그래서 반작용, 기억, 나의 예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작용, 그래서 작용이니까 니은이 되겠고, 이거는 기억이니까. 자, 그래서 지렁이니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 토양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나의 예에 해당한다? 맞네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7번에 사람 체세포 한번 동그라미죠. 체세포 제일 중요하죠. 체세포의 주기다. 자, 여기는 M, G1, S, G2. 그래서 기억은 G1, G2기이다. 틀렸고요. 기억은 G2기가 아니라 G1기고. 그 다음에 니은식이 S일 때 A는 뭐죠? DNA가 복제된다. 맞죠? 그 다음에 뉴클레오 섬의 구성 성분에는
히스톤 단백질. 자, B는 히스톤 단백질이죠. 히스톤 단백질.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다시 한번 DNA의 기본 단위는 뭐죠? 뉴클레오 타이드. 이것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에는 히스톤과 DNA,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는 아까 봤던 당인산 염기, 이 세 개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5번. 자, 다음 8번. 병원체. 자, 질병은 어떤 게 있죠?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누가 일으키죠? 원생 생물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무좀. 무좀 같은 경우에는 균류. 그 다음에 홍역은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 3월달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그때 병원체의 종류 쭉 썼으니까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자, 병원체가 원생 생물이다. 이거는 말라리아겠네. 말라리아. 그리고 세포구조. 말라리아와 그 다음에 무좀. 균류가 일으키는. 자, 그럼 여기서 기억이 어떤 질병의 특징이 3개가 되려면은 지금 이미 말라리아가 2개가 나왔으니까 말라리아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이 될 수 있는 거 디귿을 보니까 감염성 질병이다. 전부 다 해당이죠. 말라리아, 무좀, 홍역. 그래서 3개를 다 갖고 있는 질병 A가 말라리아, 얘는 무좀, 얘는 홍역.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무좀이다. 틀렸고, C의 병원체는 세포분열, 바이러스는 세포구조가 아니니까, 홍역, 바이러스는 세포구조가 아니니까 틀렸고, 감염성 질병이다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분해됐을 때 한 가지, 유일하게 한 가지만 해당되는 특징이 있는 거. 바로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질소, N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미노산이 아니라 단백질로 소개됐네요. 그래서 단백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NH3, 암모니아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여기서 찾아야 되고,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암모니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탄소가 없으니까 물, 여기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돼서 동그라미. 자, 기억, 간은 단백질이다. 지방이죠. 그 다음에 호흡기를 통해 누구? CO2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는 내용. 그리고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는 내용.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근수축, 준킬러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살짝 복잡하긴 한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자, T1일 때 니은의 T2 길이, T1일 때 니은의 길이, 겹친 부분의 길이와 T2일 때 이 iday 절반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A 합 B는 2.4와 2.8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한 번에 찾은 친구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해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먼저 가볼게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자, 저는 어떤 상황 이제 가정을 할 거냐면 일단 A대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1.6으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X의 길이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얘를 2.4라고 생각해보고 얘를 2.8, 즉 이렇게 이쪽으로 T2에서 T1으로 갔을 때 수축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X의 길이가 0.4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H의 길이도 0.4가 줄어들어서 0이 돼야겠네요. 0. 그리고 자, T1일 때 니은의 길이, 이걸 뭐 A라고 놓으면은 T2일 때 기억의 길이 마찬가지로 또 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A대, X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기억의 길이. 왜냐하면 A대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X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기억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의 길이는 2.8에서 1.6을 빼면은 1.2가 나오는데 1.2의 절반이 기억이죠. 그래서 A는 0.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도 2.4에서 1.6을 빼면은 0.8인데 0.8의 절반이 기억의 길이니까 0.4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의 길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의 길이.
자, A대의 길이가 1.6이고 H대의 길이가 0.4니까 따라서 A가 1.6, A대가 1.6, 그 다음에 디귿이 0.4. 그러면은 니은에다가 2배를 곱한 길이는 1.6 빼기 0.4면은 1.2가 나오는데 그거의 절반 값이 니은이 되겠죠. 여기서는 0.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0.4만큼 수축하면은 니은 겹친 부분은 0.2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0.8이 되죠. 자, 이러면은 이 두 값이 서로 같지 않으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고 따라서 여기가 2.8이고 여기가 2.4. 그래서 언제 T1에서 T2로 갈 때가 수축하는 상황이 된다. 자, 그러면 똑같이 구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구하면 되니까 지금 H대 길이가 수축했으니까 0.8, 0.4가 수축했으니까 여기는 0.8이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니은의 길이는 1.6 빼기 0.8 나누기 2 해주면은 0.4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는 x 빼기 a 해주면은 1.2, 1.2 나누기 2는 0.6. 그럼 여기서 니은은 0.2가 증가해야 되니까 0.6이 될 것이고 기역은 0.2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0.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기역 A는 2.8이다. 맞고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0.4다. 틀렸고. 자,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안 변하죠. 그래서 T1일 때 이걸 K로 놓으면은 K. 그 다음에 T1일 때 니은의 길이 0.4. T2일 때는 K분의 니은의 길이 0.6. 그래서 T1일 때가 크다?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11번. 자,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은 이 세포 분열 그림에서 어떤 세포들이 있나 힌트를 먼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EN세포, 남자의 EN세포, 얘는 여자의 EN세포, N세포, N세포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정보를 얻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포 4개가 있을 텐데 EN 2개, N 2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EN 2개, N 2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자, 간단하죠. 유전자가 있다가 없어지면은 N세포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N세포. 그럼 얘네들은 EN세포, EN세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유전자가 F가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유전자를 하나만 갖는 세포.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체들이 유전자를 3개 이상 가졌다라는 거는 Y 염색체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Y 염색체 유전자가 있다면은 여자의 경우 만약에 이게 Y 염색체 유전자였다면은 EN세포에서도 2개밖에 못 갖겠죠. 2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Y 염색체 유전자가 없다라는 거 그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Y 염색체 유전자가 없고 그럼 X 염색체 유전자가 있다면은 상염색체 유전자와 X 염색체 유전자가 있다면은 이렇게 하나만 가진 개체의 경우 남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자의 세포의 경우에는 N세포에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갖는 개체 B가 바로 남자의 세포가 될 것이고 얘가 여자의 세포가 된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유전자는 이 N세포에서 이 유전자는 성염색체일까요? 상염색체일까요? 반드시 상염색체 유전자라는 거예요. 상염색체. 왜냐면은 상염색체 유전자를 반드시 N세포에서 하나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남자의 경우 성염색체 유전자를 X염색체 유전자를 안 가질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유전자가 그 세포가 Y를 갖고 있다면.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상염색체 유전자, 이게 성염색체 유전자라고 했을 때 남자의 세포의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유전자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N세포에서 Y를 가지면은 F를 하나도 안 갖고 반드시 하나는 가질 테니까, 상염색체 유전자를 하나는 가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 게 상염색체 유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염색체 유전자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뭐가 있겠죠?
N에서 N세포에서 같이 있는 유전자는 서로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은 상염색체 유전자, 기억은 성염색체 유전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X염색체 유전자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남자의 EN세포에서는 성염색체 유전자, X염색체를 두 개 가질 수가 없으니까 기역과 니은, 기역과 리을 중에 누가 상동염색체, 누가 대립 유전자 관계이다? 기역과 리을을 X염색체 두 개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남자 세포에서.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대립 유전자 관계이고 디귿과 리을이 대립 유전자 관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염색체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남자는 상염색체 유전자, 남자는 디귿과 리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자, 기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는 상염색체 유전자를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X염색체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고 나서 반드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명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남자의 EN세포 1. 맞네요. 리을은 X염색체 있다. 맞고 기역은 디귿 대립 유전자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리을은 X염색체 있다. X가 아니라 상에 있죠. 그래서 틀렸고.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역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생태계 문제. 그래서 여기서는 좀 숫자 계산이 지저분하게 나온 게 특징이다. 그래서 시간 끌기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총 개체수 100마리. 그럼 여기서는 60이니까 4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0마리 역시 69, 31마리. 그 다음에 상대 밀도는 100%가 돼야 되니까 70이니까 30. 여기서는 67이니까 3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의 면적은 나의 면적의 2배이다. 그래서 이걸 S라고 두면은 이거를 ES라고 보면은, 자, A의 개체근 밀도. 그래서 개체근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40.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그래서 나에서는 S분의 25가 되니까 20 약분을 하면은 가에서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 나의 B의 상대 밀도. 상대 밀도는 각각의 밀도를 구한 다음에 그걸 합한 다음에 그 개체의 밀도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S분의 이걸 다 더하면 어차피 S는 생략이 될 거니까 100분의 31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31% 맞고, 그 다음에 C의 상대 빈도는 가에서가 작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자율신경, 기억.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율은 항상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오니까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 기본 개념 내용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극을 했더니 이 피크가 하나 둘 세 개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늘어났죠. 심장 박동이 증가했다. 심장 박동이 증가하려면은 교감신경.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기억. 따라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자, 이렇게 혈당량과 인슐린의 농도는 비례하죠. 왜냐하면 인슐린의 농도가 높아야지 혈당량을 낮출 테니까. 그래서 혈당량과 인슐린의 농도는 비례한다는 거 3월달 기출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니까, 따라서 인슐린 농도는 T2일 때가 낮다. 틀렸고, 그 다음에 자, 오줌 삼투압. 오줌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은 비례하죠. 왜냐면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은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해서 수분을 재흡수해서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니까. 그래서 P1일 때가 낮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연수가 아니라 간내 시상하부겠죠. 시상하부. 그래서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이 될 것이고. 자, 흥분의 전도 문제. 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옛날 수능평가원 기출보다 훨씬 쉬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능평가원 기출만 내가 열심히 완벽하게 거의 외우다시피 10번 반복해서 풀고 있다면 진짜 모의고사 교육청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어요. 특히 4월달, 3,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만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자, 4일 때 그리고 한 번만 줬다라는 거, 그리고 2와 3 중 하나라는 거 속도. 자, 힌트 4일 때 D2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80이 등장했네요. 여기서. 그러면 4는 마이너스 80이 등장하려면은 3초 해야 되죠. 3초. 그럼 나머지 1초. 그럼 따라서 가의 이동 시간은 1초 만에 1cm 갔으니까 속도는 1, 속도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의 흥분 전도 속도는 1이다. 맞는 내용. 자, A와 B는 같다. 자, A는 D4. 자, 여기 5cm. 5cm 떨어진 지점이니까 4초. 이동 시간이 4밖에 안 되니까 D4는 분극 상태. 마이너스 7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B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2니까 4는 2.5 더하기 1.5. 1.5일 때니까 여기 대략 한 이 정도 되니까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자, 기억이 3일 때, 나의 D3, 기억이 3일 때, 나의 D3, 여기, 3은 1.5 더하기 1.5. 그래서, 이때 또 마찬가지로 올려보면은,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이제 16번. 이 문제도 기출 변형이다. 기출 변형이라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 이 문제와 관련된, 자, 이번에 4월 달에 출제된 문제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몇 가지 이제 선별을 해서 올려줄게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해설장 같이 올려줄 테니까 그거 받아보고 풀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응용됐구나라는 그런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수능을 1등급 만점 받는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아, 이 문제가 이거 기출 응용이지, 이거 신유형인데 이렇게 응용했구나, 아, 이거 수특에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된다는, 그 정도 수준까지 연습을 거듭해야만 반드시 수능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단계가 자기 자신 생각했을 때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면은 일단은 기출 분석을 먼저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다른 사설 문제 푸는 것보다도 항상 먼저 기출, 수능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수능특강, 수능완성까지 그것만 열심히 3바퀴 이상 돌려도 2등급 이상 충분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 4월달 아직 수능이 210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출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기출 분석을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사설 문제를 보면서 되게 아,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응용될 수 있구나 라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하여튼 기출 분석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 16번 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억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 각각 대리유전자를 갖고, 자, 다인자네요, 다인자. 자, 기억은 다인자. 자, 그 다음에 니은은 H와 H별. 우열 안 좋네요. 과연 얘네가 단일 인자인데 멘델레처럼 완전 우성인지 아니면은 중간 유전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 자, 자,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단일인자, 다인자의 유전 표기법. 그래서 얘를 P의 세포, 얘는 Q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자, P 같은 경우에는 자, 단일인자 유전 먼저 쓰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H별 쓰고, 자, 이제 대문자를 숫자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B1, 0, 그 다음에 1, 0이 될 것이고, Q는 H별, 그리고 얘는 둘 다 H별. 자, 여기가 1, 0, 그리고 여기는 1,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제? 각각 경우의 수. 그래서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눈에 보기 가장 쉽다라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HH 만났을 때 대문자가 2개 있죠, 2개. 대문자 2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자,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여기다가는 뭘 적어줄 거냐면은, 여기 독립, 얘네랑 독립인 개체들, 그 독립인 염색체에서 올 수 있는 대문자의 수와 그 다음에 대문자의 수와 경우의 수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대문자가 한 개인에 만날 수가 있으니까 대문자가 두 개인 게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 1, 0, 1. 그래서 1 각각의 경우의 수는 2가 될 것이고, 이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H별은 대문자가 1, 0, 0, 1이니까 1이 될 것이고, 얘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이니까 둘. 그 다음에 H별 같은 경우에는 0, 0이니까 0. 그럼 이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자손에서 대문자의 수를 정렬을 해보면은 4, 3, 2, 2,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제 여기서 얘는 경우의 수가 하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힌트. 그래서 자손이 태어날 때 A의 표현형은 최대 6가지라는 거예요. 6가지. 자, 그럼 여기서 6가지가 되려면은, 자, 만약에 H가 H별에 대해서 우성이었다면은, 이때는 얘네들이 H 표현형이 되고 대문자가 2, 3, 4, 2, 3, 4가인 애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자손의 표현형은 3가지가 나올 것이고, 여기는 H별 표현형이면서 대문자가 2개 하나니까 여기서는 2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자손의 표현형이 5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5가지밖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된다? 얘네들이 중간 유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H 표현형이면서 대문자가 4개, 3개. 여기는 H별 표현형이면서 대문자가 3개, 2개. 여기는 H별 표현형이면서 대문자가 2개, 1개. 그래서 표현형이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가지. 총 6가지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 유전이라는 거. 그럼 자, 이때 구하고자 하는 거는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 표현형이 Q와 같아야 되니까, 자, Q는 표현형이 H별이면서 대문자가 3개, H별일 확률 총 하나, 둘, 셋, 넷,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2개 곱하기 대문자 3개일 확률 총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2가지니까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4분의 1.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이제 가계도. 자, 가계도 하면은 일단은 뭐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 학생이 많을 텐데, 사실 가계도 문제는 2018년도에 정점을 찍었어요. 2018년도. 그래서 2018년도에 가계도 문제의 난이도가 가장 최상에 올라왔다가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면은 이 정도 가계도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풀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역, 니은. 그래서 다시 한번 가와 나 귀찮으니까 기역, 니은으로 갈게요. 가와 나 귀찮으니까 기역, 니은으로 가고, 그 다음에 R은 R에 대해 우성이고 T는 T에 대해 우성이고, 둘 다 X염색체. 되게 X염색체 연관이라고 대놓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 연관 알려주면은. 그리고 2와 7의 가에 대한 유전자는 모두 동형접합성이다. 동형접합성. 이거 참고로 해두고요. 자, 이제 이 부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형질을 한글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얘네들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X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알려줬을 때 우열 판정 어떻게 한다? 위아래 남자, 여자의 표현형이 다르면은 여자의 표현형이 우선이다. 그래서 니은, 나가 열성이다. 바로 나오죠. 자,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증명해볼게요. 증명. 자, 이거 X염색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 남자의 유전자는 니은 Y가 될 것이고, 니은은 아빠 거, Y는 아빠 거, 니은은 엄마 거니까 니은을 갔는데
정상 표현이 나왔으니까 니은 정상. 이형접합. 이형접합의 표현형이 우성이니까 정상이 우성이다. 자,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가계도 스킬쯤은 지금쯤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계도 기본적인 내용 숙달이 먼저 우선이 돼야만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 명심 한번 하고, 자, 이제 기억의 우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X염색체 유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자부터 유전자형을 쓰는 게 중요해요. 남자부터. 따라서 얘는 기억 정상 Y가 될 것이고, 자, 이 2번과 7의 유전자형 동형접합이라고 했으니까 정상 정상 이것만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정상 니은 Y가 될 것이고, 얘는 기억 기억, 얘는 정상 니은 Y, 그리고 얘는 정상 니은 Y. 자,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표현형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준 거 가지고 또 한번 알 수 있는 정보를 쓰자는 거죠. 그래서 누구? 얘가 기억이니까 누가 엄마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각각 하나씩 기억을 뿌렸다는 거지. 기억을 뿌렸다. 자, 그럼 이제 힌트가 나오겠죠.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나 갖는데 얘의 부모에서 기억을 갖고 있는 애는 1번밖에 없죠. 1번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기억 정상을 줬구나. 기억 정상을 줬다라는 거는 1번이 X 염색체를 줬다는 거죠. X 염색체. 따라서 A는 여자가 될 것이고 B는 남자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얘가 남자니까 이 Y 유전자 얘 거고 이 유전자는 얘 거예요. 그래서 정상 니은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남자니까 이 3번은 Y를 줄 것이고, 그리고 이 기억은 얘로부터 왔겠네요. 그래서 기억 얘로부터 온 건데 얘가 니은이 아니라 정상 표현이니까 기억 정상이 되고 기억 정상이 된다. 자, 기억 정상이 되면은 얘 하나 기억 정상, 그리고 얘도 기억 정상이었으니까 기억 정상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럼 이때 뭐가 등장하죠? 바로 얘가 기억에 대해서 이형 접합이기 때문에 정상 표현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따라서 가도열성이라는 거 가도열성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기억 정상이니까 얘는 정상 니은이고 정상 니은 정상 이렇게 유전장을 다 써봤어요. 이렇게 다 써봤고 문제는 상관없이 유전장을 다 써봤고 여기서 가에 대한 우열이 판정이 된다. 자, 가는 우선형질이다. 열성이니까 틀렸고, 자, A는 여자이다. 맞고, 그 다음에 B에게서 가와 나중, 자, 가만 발현되었다.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병원체. 자, A를 2번 각각 A, B, X에게는 A 2번, Y에게는 B 2번 해서 혈중 항체 농도 변화 이렇게 있는데, 자, Y는 기억세포가 형성이 안 됐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능평가원에서 기출이 됐었어요. 수능평가에서 기출이 됐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출문제 풀면서 이렇게 기억세포가 형성이 안 된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거 잘 기억을 하면 되고, 자, 기억 모두 비특이적 방어가 일어났다. 1과 3에서 다시 한번 항체의 농도가 증가하려면은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삼키고, 그 다음에 보조T림프한테 병원체를 제시하고 항원 제시를 하고, 보조T림프가 B림프를 활성화시키고 B림프가 형질세포로 분할을 해서 항체를 생성해야겠죠.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항체가 생성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비특이적 방어가 일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형질이 기억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 기억이 형질은 가능. 그래서 항상 틀린 내용. 그 다음, 자, 체액성 면역 반응. 자, 체액성 면역 반응, 다른 쉬운 말로 항체 생성. 구간 4에서 항체 생성 됐으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된다.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가 가장 어렵죠. 19번 문제가 가장 어렵다. 이 문제 푸는데 아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수능평가원 작년 수능 17번의 변형 문제, 복대립 가계도 더하기 돌연변이 문제.
작년 수능 17번에서는 치환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비분리 돌연변이가 나와서 문제를 꼬아냈는데 작년 수능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았어요. 왜냐면은 작년 수능에는 4개, 유전자 4개 복대립이 나온 반면에 이 문제는 3개 복대립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그래도 어려운 편이었어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나름 시간이 꽤 오래 걸린 문제였다라는 거. 자, 한번 해설을 들어가 보면은 자, 가는 21번 라지 A 스몰 a,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 다음 나는 7번 둘 다 상염색체네요. 자, EFG 대 각각 완전 우성이다. E는 F,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자, 이런 정보 알려줬고요. 그 다음 자, 이렇게 가계도가 나와 있네요. 가계도가 쭉 나와 있고 자, 나머지 정보들을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1, 2, 4, 5, 6, 7의 나의 유전자 유형은 모두 다르다. 1, 2, 4, 5, 6, 7 유전자 유형 모두 다르대요. 자, 지금 아까 E, F, G 이렇게 나왔죠. 자, 작년 수능 문제도 10명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모두 다르다라고 했다면은 얘네들의 표현형에 대한 유전자형을 다 써보는 게 가장 쉬운 풀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라지 E 표현형을 갖는 개체의 유전자형은 EE, EF, EG가 있을 것이고 F 표현형을 갖는 개체의 유전자형은 FF, FG, G 표현형을 갖는다면은 GG. 그래서 이 6명, 딱 6명 되죠. 얘네들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르다. 아, 여기 1, 2, 4, 5, 6, 7에 이 6개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먼저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 1과 7의 나의 표현형은 다르고 자, 1과 그 다음에 7의 나의 표현형은 다르고 2, 4, 6의 나의 표현형은 같다. 2, 4, 6의 나의 표현형은 같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7번은 돌연변이로 태어났지만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라는 거.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앞에 썼던 내용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21번 우열 그리고 EFG 핵형은 모두 정상 중요한 정보 써놓고 자, 얘네들 유전자형.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번과 4번, 6번의 유전자형 같고 7번과 1번 얘네들의 표현형은 다르다는 거. 아, 2, 4, 6의 표현형은 모두 같고 그 다음에 1번과 7의 표현형은 다르다. 그리고 1, 2, 3만 제외하고 얘네들의 유전자형 모두 달라야 된다. 이 6개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딱 보면은 지금 3명이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죠. 3명이. 그러면 여기서 3명, 표현형이 3명이 같은 게 나오려면은 F는 2명밖에 안 되고 G는 1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 4, 6의 표현형은 전부 다 이 표현형이 된다는 거. 이 표현형.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 문제에서도 동형접합 유전자가 관건이었어요. 동형접합 유전자가 관건이었는데 그래서 동형접합 유전자가 올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동형접합 유전자 2가 가능할까요? 안 되죠. 왜? 2이면은 반드시 얘네 둘이 하나씩 가져야 되니까 5번이 2가 돼서 안 되죠. 그 다음 얘가 2라면은 똑같은 논리로 얘랑 얘가 2가 이쪽 가면은 얘도 2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2는 2번밖에 안 된다는 거. 2번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여기 4번과 6번이 남은 거 이 2를 제거했으니까 EF, EG.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된다는 거. 하나씩. 자, 만약에 얘가 EF라면은 여기는 표현형이 F가 나와야죠. F. 여기 표현형이 F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얘네 셋은 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얘가 EF라면은 여긴 F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 7번이 F라면은 1번과 7의 나의 표현형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7번이 F를 갖는 순간 F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1번이 GG가 돼야 된다. GG. 자, GG가 되는 순간 모순이 발생하죠. 왜? 얘가 F인데 GG면은 EG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서 얘가 EF가 아니라 뭐였다? EG였다. EG. 그러면은 1번 얘가 G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G만 갖는 G는 표현형 GG밖에 없으니까 1번이 GG가 되고 자, 얘도 EG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F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F가 돼야 되고 자, 그럼 이때 5번
5번이 만약에 FG가 된다면은 얘는 FG가 돼서 표현형 유전자에 같아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5번은 F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1, 2, 4, 5, 6, 7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른 거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FF, FG, 그 다음에 GG까지. 그리고 3번은 이렇게 포함 안 시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계도에다가 이렇게 유전자를 다 써놓고 얘네들을 어떻게 문제 조건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을까? 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만족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만족을 시켰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과연 우성이냐 열성이냐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3과 7의 2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3과 7 1이네요. 1. 그럼 여기서도 1과 7이 스몰 a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하나 있으려면은 라지 스몰 a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둘 다 정상이죠. 이형접합이 있는데 둘 다 정상이니까 정상이 우성. 그래서 기억이 열성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는 거. 그리고 자, 지금 여기서 이 3번은 스몰 a일 거고 1번은 라지 a 스몰 a란 말이에요. 라지 a 스몰 a. 그러면은 7번은 반드시 라지 a를 가져야겠죠. 자, 여기서 얘는 스몰 a, 얘도 스몰 a니까 얘는 라지 a 스몰 a가 될 것이고. 자,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이 7번이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은 반드시 스몰 a를 가져서 라지 a 스몰 a가 돼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라지 a가 됐다. 그럼 어떻게 이 자식이 태어날 수 있을까? 바로 4번으로부터 라지 a를 물려받고, 그 다음에 5번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정자를 물려받으면은 라지 A 돌연변이가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기억, 가는 열성 형질이다. 맞고. 5에 나의 유전자의 동형접합이다. 맞죠? FF로. 맞고. 그 다음에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기억, 비정상적인 난자. 자, 라지 A 스몰 이형접합에서 라지 A가 오려면은 감수 2분열 비분리. 맞고.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작년 수능을 살짝 쉽게 응용한 다음에, 왜냐하면 다시 한번 작년 수능은 이렇게 4개 줬어요. 4개. 그래서 10개, 무려 유전자이 10개가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3개로 줄여주면서 6개로. 이 6개도 근데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어려웠지만, 시간도 걸렸지만 수능을 연습하고 이 문제 연습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사설 문제까지 다양하게 연습하고 그것들을 자꾸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들다 보면은 조금만 변형을 해서 내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핵심이다.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본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그래서 생태 문제.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고 이렇게 쉬운 문제 나오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기분 좋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분 좋게 집에 가면 되는데, 자, 질소 순환 과정. 그래서 A와 B는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이다. 자, 고정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 그 다음에 질산 이온. 그래서 질소 고정. B는 질산 이온이다. 틀렸죠. 암모늄. 가는 탈질산압. 자, 질소 이온이 기체로 되는 과정. 땅에 있다가 대기 중으로 탈출한다. 탈질산압. 맞고. 뿌리옥 박테리아 나에 관여한다. 질소 고정.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에 비해서는 쉬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200일 좀 남은 시점 동안 열심히 수능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되고. 자,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수능 대비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짜봤습니다. 그래서 자 1등급 지금 뭐 EBS 등급 컷이 어제 기준으로 어제 이제 모의고사 봤던 그 등록한 기준으로 44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등급이 나왔다. 자기 자신 1등급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1등 등급 컷은 재수행 유입 시 커트라인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재수행이 본다면은 이 1등급 컷이 보통 한 47 정도? 47이나 8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자만하지 말고 자, 그래서 NJ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킬러 오답노트 자기 자신이 유전 문제 풀었을 때 틀렸던 문제들을 모아서 오답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주 1회 정도, 뭐 시간이 많으면 주 2회 정도 이렇게 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수능까지 쭉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출문제 정복이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복을 하고 역시나 킬러 오답노트 이제 조금씩 웬간한 문제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킬러 오답노트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약에 개념이 부족했다. 개념에서 하나로 틀렸다. 그래서 개념 공부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개념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 그것들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이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출. 일단은 뭐 킬러 유형 풀이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유전 문제 풀이 스킬이라든지 뭐 흥분의 전도, 근수축 이런 스킬들을 익히면서 그 다음에 개념 공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문제 14문제를 적어도 10분 이내 풀어야 돼. 10분 이내. 그래서 빠른 학생은 7분대에 끊었어요. 7분대. 그래서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만 2등급, 1등급을 노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안 되면은 1등급 절대 안 나와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개념 공부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6월 평가 문제를 예측해 보면은 일단은 올해 수능 특강을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 3단원 내용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3단원 내용이. 그래서 이 3단원 내용을 수능 특강을 다시 한번 풀면서 복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에서 신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수능평가원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수능특강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쯤에는 수능 완성이 아마 나왔을 텐데 그런 문제들까지 다 풀어보면서 이런 신유형이 있구나라는 거를 철저히 대비를 해야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장 중요한 재수생도 보는 모의고사 이게 실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설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제 6월달 평가원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